자, 인권부터 봅니다. 인권. 첫 페이지 보이지? 인권인데 1페이지에 여기 옆에 가수분이거든요. 사람 이름이 내 세대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쯤 세대예요. 그 막 서른도 막 이런 분들 있잖아. 마후나 막 이런 세대 사람들 중에 가수 중에 전인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인권입니다. 선생님 가수 전인권 씨인데 그 뭐 산호라면 언젠가는 뭐 밝은 날 이런 게 그 노래 알죠? 그거 노래 부르신 분이 그 유명한 노래지 않나? 산호라면 언젠가는 그거 노래 부르신 분. 그 이분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좀 오래 전에 있던 탤런트 분이죠. 가수 분이죠. 근데 하여튼 가수니까 스타죠. 스타잖아. 그래서 이 단원이 인권이라 가지고 별처럼 빛나는 인권. 별처럼 빛나는 스타 전 인권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굳이 가져왔냐면 인권의 특성이 4가지가 있거든요. 인권의 특성 4가지를 외워야 돼. 4가지.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기호 그려놨죠. 기호를 한번 봅시다. 자, 인권이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니까 1번은 뭐겠니? 이승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치? 천부인권. 천부인권이라고 있습니다. 1번에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1번에 천부인 천부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질이 있다. 천부성은 네, 천부성을 가진 인권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이겠죠. 이번에는 항상 영구적으로 보장된다. 그래서 쭉 일렬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장된다는 거야. 항상 영구적으로 보장돼서 항구성이라고 해요. 항상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침해당하지 않는다. 침해당하지 않는다. 뭐라고 쓰면 되겠니? 불가침성이라고 쓰면 돼요. 불가침. 침해당하지 않는 성질. 그리고 양도하지 않는다가 저기 창비에는 양도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양도 불가라고 나와요. 양도 불가성. 어쨌든 양도 불가든 간에 뭐 불가침이든 간에 침해되지 않는다든 간에 어쨌든 X지. 침해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불가침성이라고 써요. 불가침성. 침해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모든 지구 전 지구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씁니다. 너는 나랑 수업을 처음 하잖아. 병아리가 있거든. 병아리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나는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안 틀리는 문제라는 얘기야. 병아리. 그리고 밑에 보면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는 이 정도는 기본 교과 내용이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용이 있거든요. 용 보이니? 용은 조금 심한 내용이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뒤에 답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 테스트 때 뭐 할 거냐면 우리 쓴 거 보고 혹은 여기 다 보고 암기한 다음에 이거 테스트 한번 더 볼 거예요. 요 똑같이 15분 암기 시간 주고 10분 테스트 볼 거야. 왜? 오늘 잡으실 때 많이 해봤잖아 나머지는. 그렇게 진행할 거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항구적인 권리, 불가침권, 보편성 이렇게 하면은 빛광자가 나와. 그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렇게. 근데 빛광자가 너무 어려워. 아니면 뭐 그냥 에스테리크라고 요거 기호 아니? 기호 에스테리크라고 별 모양 기호 시프트 7입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스타 전 인권입니다. 인권의 특성이에요. 더 좋은 거 있으면 아예 달라고 항상 말하지만 너네가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적극 반영할 테니까 묻지마 말고 이게 막 집에서 혼자 말고 고민하는 것도 좀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4가지 외웁니다. 4가지 안 어렵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항구적이다, 불가침이다, 보편적이다. 빛광자가 알지 않니? 고스톱을 안 쳐서 그런가 요새 애들이. 아니 나는 너무 억지 아니. 그러면 더 좋은 걸 알려달라니까. 역시 어떻게 더 좋은 암기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더 좋은 암기법이 있으면 외웁니다. 5초. 예고잖아. 왜? 5 4 3 2 1. 지민아, 인권의 4가지 특성이 뭐야? 불가침, 항구, 보편. 하나 더.
천부성 하늘로 부여받은 거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면 안 어렵다 내용이 그죠? 여기부터 성수보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암기 내용이 좀 많아. 암기 내용이 많은데 그냥 닥쳐왔을 때 하면 되지 않아? 아, 머리 닥쳐왔을 때 미리 해야지 당연히. 60일의 기적 아직 한 2달 반 정도 남았죠. 60일의 기적 할 수 있다. 기적이 아니야. 60일의 기적. 자, 인권의 역사를 보는데 어디부터 보냐면 뒤에 3페이지 먼저 봅시다. 4페이지 먼저 봐요. 4페이지 보면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로 나오죠. 비상국가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네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전부 다. 비상 미래이긴 한데 4페이지요? 4페이지.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로 보이죠. 자, 그 카렐 바작이 어디 사람이냐면 프랑스 법학자예요. 프랑스에서 법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근데 인권을 세 개의 시기로 나눴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시기로 나누냐면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 정신을 기준으로 인권을 세 시대로 나눴습니다. 프랑스 왜 3세기예요? 프랑스 3세기가 뭐야? 네? 프랑스 3세기잖아. 무슨 색깔? 파란색. 파란색. 그지.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자유. 그렇지. 프랑스 평등, 박애. 그렇지. 박애가 사랑이죠. 사랑. 넓을 박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씁니다. 아가페적 사랑.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세계 평등주의 뭐 이런 사랑을 박애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유, 평등, 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을 세 개로 나눴다고.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장충고가 여기서 뭐 1세대 인권이 아닌 것은 성동과 장면의 기출을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1세대 인권이 아닌 것은 2세대 인권이 아닌 것은 3세대 인권이 아닌 것은 중류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해보셔야 된다. 1세대는 제일 처음 나오죠. 자유평등 박애니까 자유권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 보면은 자유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뭐 신체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생명 안전 권리 나한테 뭐 나 해야지 마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잖아. 간섭받지 않을 권리거든 자유권이.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쭉 보면 내용을 보면 되고요.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이 전부 다 이제 1세대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유가 대표적이긴 한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까지를 1세대 인권을 파요. 그리고 2세대 인권이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은 어떤 권리냐면 내 최저 생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권리. 국가 보고 나 기초수급자니까 먹고 살만한 정도는 그 생계 유지비 정도는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교육권, 근로권 이런 게 들어갑니다. 보면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교육권이 사회권이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교육이 아닌데 공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19세기, 20세기에 처음 나온 개념이야. 교육권이라는 거는. 그 이전까지는 교육 받고 싶어도 교육 못 받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게 치면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라는 얘기죠. 불만 가지지 말고. 그래서 교육에 관한 권리, 뭐 문화에 관한 권리, 쾌적한 환경의 생활의 권리 이런 게 다 사회권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권이 그 연세대가 아니고 같이 연대하자 그 연대예요. 다 같이 뭉치자. 서로 뭉쳐가지고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이거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걸 볼 건데 1948년이거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겪고 나서 2차 세계대전 같은 참혹한 전쟁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뭉쳐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인권 세계 인권 선언이고 연대권적 기본권이다. 그래서 자결권이 뭐냐면 여기 자결권 돼 있죠.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세계대전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식민지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 식민지 삼지 말고 각 나라의 주권을 보장한 상태로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약 뭐 이런 게 있어.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너무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전 세계에 힘을 뭉쳐가지고 뭐 환경 위기에 대처하자 이런 권리가 들어간다. 난민에 관한 권리 이런 게 들어가. 평화에 관한 권리. 내가 평화롭고 싶다고 해서 내가 혼자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 남이 쳐들어오면 내 평화 강제로 깨져야 되는 거지. 다 같이 뭉쳐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해야 평화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괜찮니? 그래서 연대권에 들어간다. 3세대 인권. 괜찮니?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들이 있는데 이걸 일단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문제로 나올 거예요.
다음에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 나온 배경은 뭐고 여기서 나온 뭐 선언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걸 다 외우면 됩니다. 왜냐면 순서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갑니다. 1페이지로 다시 들어간다. 1세대 인권이 무슨 권적 기본권이라고? 1세대 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그래서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시민혁명이라고 해요. 자, 중세는 이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 말하는 거 인문주의라 그러거든요. 인문주의. 인간 중심주의던 시대. 근데 중세는 누가 중심이던 시대예요? 중세는 신본주의라고 해요. 신중심이던 시대. 근데 근세라고 하는데 근세만 르네상스 하던 시기야. 뭘로 시작했냐면 신앙로 개척 이후에 시작했어요. 신앙로 개척. 신앙로 개척하고 나서 요까지는 이제 교황이 권력이 세고 지방 영주들 봉건제라고 그러지. 중세 봉건제도 지방 영주들이 권력이 세고 왕권은 약하던 시기야. 중세는. 근데 신앙로 개척 이후에 콜럼버스를 보낸 게 스페인 이사벨 여왕입니다. 왕실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신앙로 개척을 해가지고 나온 뭐 금, 은, 그다음에 뭐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거 그런 이익들이 전부 다 유럽에 있는 왕실로 들어갔어. 그래서 유럽 왕실에서 반려제, 상비군 이런 거 막 정비해가지고 왕실 힘을 키워가지고 나온 게 절대왕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진 거니까 신앙로 개척의 절대왕정은 자기 집권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왔냐면은 집권 정당성을 여기서 찾아왔어요. 중세처럼. 이걸 뭐라 그러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권 신수설. 왕권은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 신한테 받은 신성하고이기 때문에 너네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입장이었던 거지. 근데 이 왕권 신수설은 뭐 다 좋은데 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진짜입니까? 개구라입니까? 개구라란 말이야. 실제로 이 권력은 어디서 나왔어?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할 수 있었던 재정 능력은 같이 신앙로 개척에 참가했던 도시 상공업자, 시민, 자본가들이 돈을 줘가지고 이제 성립된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막 세금 많이 걷는다고 괴롭혔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이런 거 나온 거잖아. 명예훼손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은 개구라니까 이걸 좀 더 개량해가지고 너가 절대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사회계약론이죠. 이런 얘기를 중2 때 했어요. 중2 때. 비가 맞추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회계약론 혹은 계몽사상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절대 왕권에 굴복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뭐랑 좀 겹치냐면 조금 이따 산업혁명이 나올 거거든. 그거랑도 겹쳐요. 산업혁명 하면서 누가 성장해? 도시 상공업자들이 성장해. 프랑스 혁명 나올 건데 이 그림을 너네가 봤습니다. 중2 때. 늙은 노인이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지팡이 쥐고 있고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귀족이랑 성직자 타고 있어. 1신분, 2신분. 얘가 3신분이거든. 그래서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얘네들이 전체 토지의 40%를 가지고 있고 얘네는 세금도 안 냈어요. 그래서 불만을 많이 가진 애들이 그 도시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지,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젠트리라는 도시 상공업자 계층이 주축이 돼서 우에파 명예혁명,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걸 한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사회계약론, 계몽사상, 뭐 산업혁명, 도시 상공업자 성장 이런 거랑 다 같이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계약론, 계몽사상 이런 게 시민혁명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귀족 성직자 말고 우리 제3신분, 그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르주아지죠. 부르주아지 중심에 우리도 귀족들이나 성직자들과 같은 똑같은 자유로울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가 시민혁명이야. 근데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보면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이런 게 유럽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시민혁명이 3개 나옵니다. 주요한 시민혁명이 어느 나라? 프랑스. 오, 그렇지. 프랑스 대혁명. 또 영국, 미국 3개 나와요. 유럽 3대 혁명입니다. 영국 혁명이 제일 먼저거든. 왜 영국 혁명이 제일 먼저겠니? 그게 여기가 의회 권력이 좀 강해서 그래. 이게 섬나라는 대체로 왕권이 약한 편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 한국 살 때 나오잖아. 왕권이 좀 강해지려면은 좀 두드려 맞아야 돼요, 국가가. 그래서 그 삼국시대 그 중앙 집권화가 시작된 거는 다른 나라랑 전쟁 시작하면서 중앙 집권화가 가속화돼요. 신라가 제일 중앙 집권화가 늦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거 가로막혀가지고 외부랑 교류할 기회나 전쟁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그냥 귀족권이 좀 더 강했던 겁니다. 그게 골품제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국은 섬나라라 가지고 조금 이제 제일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의회 중심으로 절대 왕권을 제한하는 시민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왜 명예혁명이냐면 이전에 청교도 혁명이 있어요.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 때는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구글 크롬 알지? 구글 크롬. 구글 크롬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색깔이 뭐냐면 파란색이야. 그래서 크롬웰이거든.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인데 가운데 구글 크롬이 가운데가 청색이니까 청교도 혁명입니다. 크롬웰. 여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 때는 의회파랑 왕당파가 내전을 벌였어. 내전을 벌여가지고 찰스 1세가 목이 잘려요. 프랑스도 먼저 잘렸습니다. 루이 16세가 한 200년 가까이 빨리 목이 잘렸어. 100년 정도 가까이 빨리 목이 잘렸는데, 근데 명예혁명 때는 제임스 1세가 쫓겨나거든. 이 혁명이란 의회파가 딱 들고 일어나서 쫓겨나. 들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제임스 1세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튀어요. 그러면 이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혁명을 완수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명예혁명 결과 승인받은 문서가 중요하다. 권리 장전이라고 합니다. 이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1세가 쫓겨났지. 제임스 1세가 쫓겨나고 제임스 1세 딸내미인데 딸내미 메리라는 여왕이 추대돼서 즉위해. 근데 혼자 이때 당시는 이제 그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중세 근세 시기라서 플러스 이 메리의 남편이었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같이 즉위해요.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왕 통치라고 나옵니다. 얘네들은 추대된 왕이니까 의회파가 제임스 1세 쫓아내고 앉힌 왕이잖아. 얘네들은 권력이 세겠니 약하겠니? 약하겠지 당연히 추대된 왕이니까. 그래서 뭘 승인할 수밖에 없었냐면 권리 장전은 글자 장자에다 법자를 대전이거든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에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군주제는 뭐가 군주제냐면 공화제 반대말이 군주제야. 둘이는 무슨 차이냐면 혈통으로 인해 세습되는 세습군주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여기도 독재 있을 수 있거든, 공화제에도. 근데 명목상으로 뭘로 뽑아? 투표로 뽑아야 돼, 여기는. 근데 혈통에 의해 물려내려지는 세습 지배 체제가 지속되는 걸 군주제라고 하거든. 근데 군주제도 두 개가 있지. 무슨 군주제? 왕이 지멋대로 한다? 절대왕정 전제군주제라고 그러고, 왕은 있지만 허수아비다. 입헌 군주제라고 그래. 근데 지금 뭐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거야? 권리 장전이라는 헌법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예혁명으로 권리 장전 승인된 거를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반이 마련되었다, 입헌 군주제의 시작을 봅니다. 왜? 이제 왕은 있지만 메리 윌리엄은 뭐에 따라 다스릴 거야?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다스릴 거야. 절대왕정이 제한되는 거지. 괜찮니? 따라오겠니? 그럼 배경으로 좀 듣고만 있으면 돼. 영상 다 올려줄 겁니다. 영상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보시고 나한테 질문하고 해. 어쨌든 나오는 거는 명예혁명, 권리장전, 입헌군주제 이거만 나와요. 시험은. 이게 시민혁명이다. 두 번째가 이제 영국 식민지가 어디였다? 미국이에요. 미국이니까 영국 명예혁명 한 것처럼 똑같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미국 독립혁명이니까 무슨 문서가 나오겠니? 미국 독립혁명이고, 독립혁명이기 때문에 7번은 독립혁명, 6번은 권리장전이었고, 7번은 미국 독립혁명이고요. 여기서는 독립혁명의 독립선언서가 나오겠지. 독립선언서일 겁니다. 뭐 저항권 사상이 최초로 뭐 나왔다 뭐 이런 걸로만 나오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정부는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프랑스 혁명. 영국 가까이 혁명 열기를 그대로 이제 제일 빨리 전달받은 나라죠. 그리고 이제 1신분, 2신분이 권력을 많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민중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 산업혁명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도시 상공업자들이 많이 성장해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로 혁명이 나왔어요. 프랑스 대혁명이고요. 여기는 문장을 좀 외웁시다. 인권선언이라고 하는데, 인권선언. 인권선언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좀 더 뭐가 좀 자주 나오냐면 밑에 나오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0번이 인권선언이다. 10번 인권선언. 근데 풀네임이 조금 더 자주 나와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건 줄임말이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죠. 인권선언. 괜찮죠? 내용이 좀 많거든. 성수고 때 한 번에 가니까 애들이 거의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절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태도를 길래 조금씩 합시다. 외우고 가자, 외우고. 15초 줄 테니까
잠깐 외우고 갑시다. 잠깐. 중천 뭐야? 어? 종쳤다고? 종쳤네. 5분이다. 5분 동안 외워. 채희야. 내가 들었을 채원아. 자, 나라 세 개가 뭐라고? 무슨 나라, 무슨 영역? 나라 세 개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 그다음 미국, 프랑스인데 영국은 무슨 영역? 보고 읽으세요. 명예. 명예혁명. 미국은 독립. 독립혁명. 프랑스는 프랑스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 영국 명예혁명은 무슨 결과? 권리장. 권리장제가 입헌 문제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미국은 독립혁명이니까 독립선언서 나오고. 프랑스 대혁명도 뭐라고? 인권선언 플레임이 뭐였어요? 시민의 권리 선언. 자, 지민아, 나라 세 개가 뭐라고? 나라 세 개가? 영국, 영국, 미국, 미국. 오, 그렇지. 영국에서 무슨 혁명? 여기서 막히나? 명예혁명. 미국은? 미국이니까.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니까? 프랑스 대혁명. 우주야. 명예혁명은 결과 무슨 문서? 권리장전. 권리장전은 뭐의 시작이다? 입헌 군주제 시작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독립혁명이니까 무슨 선언서?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때 뭐라고? 채원아 뭐라고?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번 선언 플레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죠. 클레오파트라 하는 느낌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래서 인권 선언입니다. 여기까지 방금 전에 했었고. 자, 근데 인권 선언 결과 어떤 이제 프랑스 대혁명 결과 얼마만큼의 이제 참정권이 확대됐냐면, 자, 기존까지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이거든요. 30분이 평민이었죠. 근데 이 평민들이 이전에는 다 똑같은 평민들이었는데 농노였죠. 농노 중세까지는. 근데 이제 시민혁명 시기가 되면은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에요. 일진들이죠. 1신분, 2신분 일진들이잖아. 일진들을 무찌르려고 팔굽혀펴기 한 거야. 30분이. 일진들을 무찌르려고 팔굽혀펴기 했다고요. 그래서 1789년인데 영국 산업혁명이 몇 세기라고? 18세기 후반입니다. 산업혁명 시기랑 겹쳐요. 그래서 이 3신분이 둘로 나눠지는 시기입니다. 자, 내가 공장을 돌려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가 세력하고 우리 상공업자 세력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임금만 받으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고 내 이제 그 일상생활만 연명하는 자본가 밑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는 어떤 시기이다 하면 이 자본가들이 야 이렇게 착취하는 거 정당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고 노동자들 거기에 이제 야 우리가 착취당하는 거 부당해 다 엎어버리자라고 하는 사상이 나올 거 아니야. 사회주의라고 나오거든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상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 뭐 명예혁명 이런 거 영국에서는 젠틀이라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즈라고 부르는 계층입니다. 이 자본가 세력들이 누가 주축이 됐겠니? 노동자 주축이겠니? 자본가 주축이겠니? 자본가 주축이 됐겠니? 시민혁명. 영국 명예혁명이든 미국 독립혁명이든 미국은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없는 사회죠. 거기는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야. 왜? 귀족도 없고 왕도 없고. 왜냐면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도 신분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거기는 민주공화정이고 여기는 아직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뒤집으려고 자본가들이 주도가 된 세력이 시민혁명이야. 그래서 원래 2%밖에 참정권이 없어도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자그마치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5%까지나 참정권이 확대됐습니다. 엄청 많이 확대된 거. 자본가들까지 참정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누가 불만이겠니? 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여성 이런 애들 있잖아. 투표권을 못 받은 사람들. 우리도 우리 의사 정치에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국가 정책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줘라고 요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시민혁명 결과 엄청 제한적으로 참정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누구의 확대 운동이냐면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이거를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11번이 차티스트 운동이고 참정권 확대 운동 보이죠? 시민혁명 결과 이제 참정권이 되게 제한적으로 도시 상공업자, 부르주아, 자본가들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나머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확대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차티스트 운동과 서프로제트 운동이라고 적으세요. 서프러제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 옆에 보이죠?
인민헌장은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그냥 빈칸을 뺐습니다. 인민헌장에 문서가 나오긴 하는데 교과서는 안 나오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노동자들의 참여권 확대 운동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투표권 주세요. 노동자들이 얘기한 거. 서프라이트 운동은 여성 참여권 확대 운동. 여성들의 참여권 확대 운동. 그래서 11번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 참여권 확대. 13번 서프라이트 운동, 14번 여성 참여권 확대 운동. 외울 때는 그 자동차 공장 노동자 생각합니다.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테스트 하던 노동자들이 차 테스트.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나 자동차 테스트 하던 노동자들이 우리도 투표권 주세요 하면서 이제 18 상판인데 자동차 상판 위에 올라와가지고 인민헌장이 차트가 인민헌장이거든요. 차트를 흔들면서 우리도 투표권 주세요 18 해가지고 1833년 차티스트 그게 더 운동. 어렵다. 하지 말자. 세계사 아저씨 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지 말고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노동자들만 기억하시면 차티스트 하던 노동자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방금 전에 성수고 시험 치고 왔는데 내가 여성 참여권 서프라이즈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 서프라제트 운동을 안 쓰고 진짜 서프라이즈 운동을 써가지고 서프라이즈 했는데 서프로제트 운동이야. 서프리지가 뭐 투표권, 참여권 이런 의미라서 여성들의 참여권 확대 운동을 서프로제트 운동이라고 했답니다. 이거 중2 때 중2 때 나오겠지. 중2 때 다 했죠. 중2 때 세계사 할 때 전부 다. 근데 중2 때 서프로젝트는 많아. 서프로제트는 안 했지.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했던 내용입니다. 절교학권 나오고 뭐 사회계약론 나오고 다 했죠. 그때가 더 똑똑했던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네. 근데 모든 애들이 다 리셋돼서 와. 근데 뭐가 그냥 왜 하는 거냐면 모든 애들이 다 리셋되지만 한번 들어봤잖아. 그때 그 정도 느낌만 받아도 괜찮으니까 이제 중2 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머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민혁명 결과 참여권이 도시 상공업자 5%밖에 안 되죠. 얘네들 되게 제한적으로 참여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참여권 확대 운동한다. 노동자들의 참여권 운동 뭐라고? 지민아 뭐라고? 노동자들의 참여권 확대 운동? 자티스트 운동. 노동자였고 여성들의 참여권 확대 운동이 서프로제트 운동이다. 서프로제트 운동. 서프로제트 운동. 규현아, 두 가지 누구랑 누구 신분? 어떤 신분? 노동자랑 노동자들의 참여권 확대 운동. 자동차 테스트. 차티스트 운동. 차트를 흔드는 사람들이 차티스트 나오려면 차테스트 운동이고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여권 확대 운동이 서프라이즈. 그걸 하지 말라고. 서프로젝트 운동이야. 서프로젝트 운동. 이 단답형 나와도 진짜 서프라이즈 쓸 거냐? 많은데 잘못 들어가. 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성수부 이유빈 학생이라고 서프라이즈 쓰시길래 까무러쳤는데 여튼 여기까지 1세대 인권입니다. 1세대 인권이 자유권이 기반이긴 한데 뭐도 포함되냐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까지를 1세대 인권으로 봐요. 자유권 중심 기본권이지. 괜찮죠? 이거서 2세대 인권인데 이거는 약간 상식선에서 외워둬라.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벌어진 연도랑 종료된 연도입니다. 월드워 1이죠. 세계 1차 대전. 몇 년도에 시작하면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월드워 2인데 월드워 2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납니다. 외울 때는 그 식민지 1,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월드워 1, 월드워 2.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이제 그 바이마르 헌법이 나오고 2세대 인권이 나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세대 인권이 나와가지고 이거 꼭 이거 아니라도 나중에 자본주의 할 때도 상업 자본주의 뭐 세계 대공황 이런 거 할 때도 얘네들 연도를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이거 정도 알면은 1차 세계대전 그러면 1914년에 일어났어 하면은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외울 때는 알고 내용을 모르면 아는 척 못해. 근데 연도 정도만 알아도 내가 뭐 이렇게 그 스리랑카 수도가 스리자야 아르데네프라거든요. 스리자야 아르데네프라.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수도에 대해서. 근데 알면은 이런 거 알면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중딩 때 막 그냥 수도 외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여튼 1, 2차 세계대전 다 공통으로 뭐를 위한 전쟁이었냐면 식민지 전쟁, 쟁탈을 위한 전쟁이어서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식민지 선발주자란 말이야.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과잉 생산하니까 재고가 남잖아. 그 재고를 좀
원료를 싸게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열심히 돌린 다음에 비싸게 팔려고 필요한 게 식민지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식민지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어. 식민지 개척하고. 그러면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산업혁명을 먼저 해가지고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식민지 후발주자인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애들은 식민지가 없단 말이야. 물건이 막 남아 도는데 팔 데가 없어. 나도 영국처럼 막 싸게 사가지고 막 만드는 비싸게 팔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식민지 달라 하면서 벌인 전쟁이에요. 둘 다. 괜찮죠? 2차 세계대전은 조금 이따 내가 경제 파트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 내용이 있긴 한데. 여튼 둘 다 식민지 개척 전쟁이고 이때 당시 식민지 개척은 어떻게 했다? 해군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식민지 국가에 갔어. 그래서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안녕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너 원료 산지 상품 시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 내 식구 해라. 그래서 식구 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항구에서 인사하다가 식구 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외워둬야 있어. 상식. 괜찮니? 근데 지금 그 바이마르 헌법 인민 저기 어디냐 독일 15번 옆에 바이마르 헌법이거든. 15번이 바이마르 헌법인데 15번 옆에 몇 년도로 나와 있어요? 19년 1919지. 그 한국사 성수고는 진도 나가서 알던데 무슨 년도야? 우리나라에는 1919년도 3.1운동 있었던 거죠. 왜 19년도에 바이마르 헌법이 나오고 왜 19년도에 3.1운동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요때 끝나는 시기라서 그래요. 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종전협상을 파리 강화회의라고 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우리 김규식 파견하고 그러잖아. 규식연합. 그런 거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 파리 강화회의 뭐 이런 데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왜 한 거냐면 패전국 식민지들 독립시켜가지고 패전국들 힘 빼려고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패전국들은 다 독일 식민지, 오스트리아 식민지,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는 다 독립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구 식민지였어? 일본 식민지였다. 일본은 승전국이었으니까 패전국이었으니까 승전국 영일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협상국 2학년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2학년 때 배우고 있었거든요. 협상국 동맹국이 있죠. 협상국은 0%, 동맹국은 도고이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이들 오이를 먹으면 얼굴이 벌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응 협상국 영국, 디귿 동맹국 독일 이렇게인데 여기에 이제 영국이랑 영일 동맹이라서 우리는 독립을 못했고 여기는 패전국이지. 독일 시민들 다 독립했어요. 독일 시민들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애들 다 이제 이탈리아는 중간에 협상국 들어갔고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엄청 다 독립해가지고 나라 그게 지금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독일 크기 맞는 거 오스트리아 시민들. 여튼 그래서 독일에서 1919년에 패전하고 나서 만들어진 법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일단 적으세요. 15번에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자,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는 어떤 독일이 일으킨 거면 독일 제국이 일으킨 거예요. 제국. 그래서 우리도 식민지 개척하자. 다른 민족 지배해가지고도 원료 산지 상품 시장 이런 거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좀 희생을 강요하는 면이 약간 있어요. 나중에 더 심해질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라는 이름을 불려요. 파시즘, 나치즘, 그다음에 일본 군국주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독일이 패배했기 때문에 독일이 패배하고 나서 독일 제국은 무너지고 황제정은 사라졌거든요. 황실은 없어지고 뭐가 세워졌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일종의 괴뢰 정부가 옥토마시 정부가 세워졌어요. 승전국들에 의해서 바이마르 공화국. 자, 근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체성은 뭐냐면 제국이 식민지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잖아. 독일 제국이. 그래서 완전히 제국 반대쪽으로 갑니다. 제국주의 반대쪽에서 원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좀 강요하는 체제였던 거를 오히려 반대로 야 이제 우리 지금까지 희생했으니까 바이마르 헌법 때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활을 보장해줘. 너네가 국가가 우리를 위해 돈을 써 희생해 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 이게 사회권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이 이런 느낌으로 사회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그 분위기, 시대상 이런 거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요번에 연도를 외워라. 바이마르 헌법이랑 세계인권 선언을 연도를 외워야 된다. 1919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헌법,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한 법입니다. 최초로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한 법. 그래서 2세대 인권, 바이마르 헌법. 괜찮죠? 5번, 15번에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이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0 우리가 독립한 게 1945년이죠. 8월 15일 날 일본이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원폭 두드려 맞고 독립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LN이라고 있어. 국제연맹 금방 LN이요? LN 아, 리그 오브 네이션스입니다.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는 UN이지 UN. 2차 세계대전 끝나고 UN이 다 같이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 1차보다는 조금 더 끔찍한 전쟁이었단 말이야.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관동 대지진 하면서 조선인 학살이라든가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그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같은 거 인체 실험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이런 끔찍한 대전쟁을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끔찍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맺은 이제 선언 같은 게 있어요. 유엔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해요. 뭐랑 좀 비슷하니? 앞에서 좀 본 단어 중에 무슨 선언이 나왔어 아까? 인성과 시민의 혹시 인권 선언 나올 것 같아. 똑같이 바꿔 나올 수 있겠지. 인권 선언 자리에다가 세계 인권 선언 넣고 혹은 세계 인권 선언 자리에다가 인권 선언 넣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아마 기출에 몇 번 봤던 것 같다. 내 기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2차 세계대전이니까 1948년 연도까지 외우면 두 개는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이런 식민지 전쟁 같은 거 하지 말자. 모든 국가들이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식민지들은 다 독립하고 모든 개인들도 피지배계층이든 지배계층이든 혹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노약자든 전부 다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 선언이야. 세계인권 선언. 인권 선언이 좀 느낌이 다르지. 거기는 모든 인간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냥 인간인데 거기 인간 누구겠니? 도저히 상관없잖아. 여기는 모든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따 제시문을 볼 거다. 지금 나온다. 자, 그래서 15번은 무슨 헌법? 독일 15번 바이마르 헌법이었고 16번 2차 세계대전 유엔 무슨 협약? 무슨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이다. 세계 인권 선언. 이거는 뭐 교과서에 여성차별 철폐협약이나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게 이번 교과서에 추가됐긴 했더라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언급만 하는 걸로. 연대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간들이 다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동등한 전 세계 인간들이 모두 동등하게 혹은 모두 힘을 합쳐서기 때문에 여성차별 철폐협약이나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게 나옵니다. 괜찮죠? 그리고 현대사회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저 옆에 보면은 그 권리에다가 바로 치고 무슨 권으로 적어놨니? 사회권으로 적어놨죠.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자, 근데 여기 어떤 권리들이 있냐면 배경에 겁니다. 배경. 행정국가 연상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잖아. 삼권이 어떤 권이 삼권입니까? 법을 만드는 권리, 법을 만드는 부서, 법을 만드는 권리를 입법부라고 하죠. 입법부. 이게 의외잖아. 법을 적용하는 부서, 법을 집행하는 부서.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거. 이게 그 정부잖아.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수장인 거. 행정부. 그리고 이제 법을 적용하는 부서가 사법부.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날 일반적인 현대 선진국 국가들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좀 권한이 가장 크고 역할이 비대할까? 행정부 역할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 대빵이 누군데? 대통령.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잖아. 이해가니? 선진국일수록 복지국가 영역이 확대되거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이런 거는 세금도 엄청 많이 내고 국가도 엄청 사회보장에서 많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가지고 문화권이라든가 우리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조금 추상적인 권리들까지 보장해 주려고 해. 사회권적인 기본권, 추상적인 권리들 이런 거 있잖아.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게 누구야? 행정부잖아. 행정부 역할이 커지면서 나온 권리들입니다. 혹은 이런 권리들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권한이 확대된 걸 수도 있어. 괜찮죠? 행정국가 연상 때문에 여기 나오는 5가지 권리들은 다 외웁니다. 현대사회 인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는데 이게 연구를 좀 나름 했거든요. 암기를 하는데 아까 이렇게 발음 유사성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두문자 이런 걸로도 많이 하죠, 내가. 그다음에 좀 분류해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신체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눈, 팔, 손가락, 배꼽 이런 식으로 쭉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는 얼굴, 팔, 얼굴, 몸통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얼굴에는 눈, 코, 입, 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외우면 조금 더 잘 외워지거든요.
분류를 한번 체계화시키자. 그리고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점점 더 규모가 커진다고 점점 더 규모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 조금 잘 외워져. 그래서 여기 있는 권리들이 약간 인간 최저 생활 보장, 뭐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관련된 권리들인데 제일 규모가 작은 게 주거권입니다. 집. 주거권. 쾌적한 주거 생활 공간에 거주할 권리입니다. 주거권. 그래서 17번이 주거권이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인간 사회와 관련된 거. 인간 사회를 어떻게 그리지? 인간 사회. 공동체들이 있는 거. 공동체들과 관련된 거 문화권입니다. 문화권. 우리가 좀 사회생활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구인 거지. 지구. 한반도. 그래서 지구 전체의 환경과 관련된 권리, 환경권이요.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느낌도. 그다음에 이제 제일 범위가 큰 게 이제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사이버 상의, 가상 공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컴퓨터입니다. 마우스. 그래서 이거를 이칠 권리라고 해요. 정보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새 작년까지는 이칠 권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올해 교과서에 정보 인권이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칠 권리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해를 입지 않을 권리, 안전할 수 있는 권리, 안전권. 사이버상의 이칠 권리라는 것도 사이버 불링 당하지 않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이칠 권리 이런 것도 다 안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일 규모가 작은 거 뭐라고? 주거권.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문화권. 그다음에 지구 전체 환경권.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 이칠 권리. 이 모든 것을 상처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 외웁니다. 5초. 우주야. 5초이 지금 현대사회 인권 5가지야. 범위 영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느낌으로 외웁니다. 쌤 근데 이 칠이 진짜 응. 그 잊어먹는다. 그지. 잇힐 권리죠. 잇힐 권리. 그냥 그 뭐 나무위키 투명성 요청 이런 거 하잖아. 내가 여기 뭐 사기 쳤는데 사기 전과가 있어.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거 올라간 거, 내 개인 정보 이런 거 민감하고 내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페이지 삭제해 주세요. 요청하면 삭제해 주거든. 이치를 권리 보장하는 거지. 괜찮니? 그냥 개인 정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내가 내 예전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내가 중2병 걸려가지고 어렸을 적에 막 이러면서 걸어 올리는 화장실 가는 갔다 오세요. 그런 막 사진들이 막 너덜너덜이고 있어. 이거 웹상에서 지워주세요, 잊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내 정보에 대한 정보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정보 자기 결정권. 이해가니? 내 정보인데 내 의사와는 다르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싫단 말이야. 내 어렸을 때는 막 이러면서 찍은 사진이 없는데 그런 사진이 있다면 돌아다니면 어씨 철없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런 모습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지워주세요 이런 권리라. 괜찮지? 사실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인지 나도 모릅니다.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걸 찾아보면 쌤이 이칠 권리. 그래서 이칠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내 정보인데 내 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내가 지워지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서윤아, 5가지 현대사회 인권 뭐라고? 거주. 주거권 또 주거. 주거권, 문화권. 문화권, 환경. 환경권, 이칠. 이칠 권리, 안전. 안전권까지 5개 외우세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약간 요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3페이지 먼저 본다. 3페이지. 아까 대충 봤죠? 1세대 인권인데 무슨 권적 기본권이라고 여기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랬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인데 여기 평등권과 참정권까지를 1세대 인권으로 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내용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도. 잠깐만 내가 얼굴 보고 그럼. 평화에 관한 권리 몇 세대 인권입니까? 평화에 관한 권리 2세대. 3세대 인권이야. 3세대. 네. 평화에 관한 내가 혼자 평화롭고 싶다고 해가지고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 뭐 전 세계가 뭉쳐야 평화로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원래 전쟁할 때 평화로워. 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했으니까 이게 평화로워야 돼. 연대권 3세대가 연대권적 기본권이었지. 근데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평화로울 수 있다고. 지구가 나 혼자 평화롭고 싶다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는 권리 연대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권은 몇 세대 인권입니다. 현대사 인권인데 여기 이제 1, 2, 3세대로 따집니다. 2세대 인권이겠죠, 환경권은. 이해가니? 저 현대사회 인권은 다 무슨 권리에 들어가? 사회권적 기본권에 들어가요. 내 인간다운 생활과 관련된 거잖아. 주거권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안전권은 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들이야. 사회권적 기본권이야. 쌤, 그럼 2세대 인권이 3세대 인권의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2세대 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이고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내 최저 생활을 얘기하는 권리고 3세대 인권은 전 세계가 뭔가 힘을 모아서 뭉쳐가지고 무언가를 하자 이런 권리잖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그 협약 이런 게 들어가겠지.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거. 환경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면 개별 국가만으로 되나? 이산화탄소 막 배출 이런 거 개별 국가가 이산화탄소 줄인다고 지구 온난화가 멈춰줘요?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연대권이라고. 연대권은 3세대인데. 근데 연대권 3세대잖아. 네? 사회권이에요. 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권. 여기서 이 환경을 우리가 현대사회 인권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쾌적한 환경이고 싶다. 내 개인 생활 얘기하는 거고 3세대 인권에 나오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힘을 모아가지고 환경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권리야.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뭘까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세대 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 1세대 참여권이겠지. 그 다음에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뭘까?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3세대입니다. 3세대. 재난 구제. 그거 안전권은 안전권이란 건 별개입니다. 안전권은 2세대 인권이 맞는데 이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는 내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구호받을 수 있는 권리야.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난민에 관한 협약 같은 게 이런 거에 들어가. 난민들이 어디 국가에 가도 내 최소한의 인간다운 걸 보장해 주려고 전 국가들이 협약 같은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하자 이런 게 나오면 재난 구제도 어느 나라에 가든 재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연대권에 들어가요. 이런 것만 좀 뉘앙스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 이게 근데 이게 나온다 외워야 된다. 너네 좀 뒤에 보면 성동고 기출이네. 5페이지에 왜 이걸 외워야 되냐면 5페이지에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성동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잘 내요. 지질하게. 이제 별이 3개밖에 안 아니 안 어려워. 이거 그냥 소문만 하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4번, 5번, 6번만 외우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2세대 인권에서 1, 2, 3번 보자. 1세대 인권은 무슨 권적 기본권? 1번에 자유권적 기본권. 2번에 2세대 인권은 무슨 권적 기본권? 지금 3페이지에 빈칸 2번 하고 있습니다. 빈칸 2번에 2세대 인권은 무슨 권적? 사회권적 기본권. 3세대 인권은 무슨 권적? 연대권적 기본권. 자, 서윤아, 자, 2세대 인권은 뭐? 2세대 인권은 사회권인데, 사회권인데 이거는 뭐를 계기로 보장받은 권리입니까? 언제 처음으로 사회권이 규정됐어요? 10년분이 나온 건데. 12년분은 1세대 인권 때 나왔잖아. 아니. 사회권 규정받은 사회권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무슨 헌법? 다요. 바이마르 헌법이 나와야 되고 3세대 인권은 뭐? 아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뭡니까? 무슨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와야 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애들이 성수고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근데 있잖아 반대로 외울 게 좀 많잖아. 외우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외우는 게 문제지 사실. 아니 그렇게 치면 모든 과목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오상고 같은 경우는 사담이 엄청 꼬아서 나왔거든. 그런 거는 암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꼬아서 내면은 개념이 쉬운 경우에는 문제 꼬아서 내면은 개념을 다 알아도 못 풀어. 근데 다행히 여기는 역사 파트죠. 역사 파트 때 꼬아서 내는 게 없어요. 차라리 중2 때 배우지 왜 지금 배우지? 중2 때 열심히 배워놨으니까 이제 꽁으로 먹는 거죠 우리가. 중2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안 했니? 아니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지. 원래 다 리셋돼서 오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봤잖아. 조각 나와 있는데. 조각. 그것만 해도 좀 암기 시간이 좀 준다. 알아기 잘했네. 뭘 알아기 잘해. 아니 맞긴 해요. 자, 그래서 2번 다시 돌아가서 2세대 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 3세대 인권은 무슨 권적 기본권? 연대권적 기본권이라 얘기를 했었다. 요거는 2세대 인권은 바이마르 헌법, 3세대 인권은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와야 되고요.
알았죠? 저기 두 개만 적어라. 2세대 인권에 교육에 관한 권리와 근로에 관한 권리입니다. 교육권, 근로권이 2세대 인권에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6번에 자결권이라고 있습니다. 자결권. 사회를 던지고 싶어. 던지지 말고. 6번에 자결권이고, 자결권 밑에 뜻 나와있죠? 뜻 나와있는 거 봅니다. 이렇게 책 돋보기 돼 있으면 용어 설명이라는 얘기야. 자결권,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각 민족이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결권.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스스로 남의 간섭 안 받고 다른 나라의 간섭 안 받고 자기 나라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전 세계가 동등하게 입장에서 연대할 수 있겠지. 힘을 모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자결권이 제일 먼저 보다 그런 거예요. 3세대 인권에 들어간다. 괜찮죠? 네. 자, 그리고 7번에 아까 일진들 물리치려고 팔굽혀 얘기한다. 무슨 혁명에 무슨 선언 나왔어? 프랑스 대혁명에. 프랑스 대혁명에 무슨 선언? 인간과 시민의 그렇지.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렇습니다. 7번에 플레임이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편이야. 인권 선언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7번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8번에 뭐라고 쓰냐면 인간은 8번에 인간은. 근데 뭐부터 보냐면 일단 9번 10번 띵 까먹고 11번부터 갑시다. 11번에 1948년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니? 가이마랑 1919년이 가임하던 거. 11번은 세계인권 선언이죠. 세계인권 선언. 11번은 뭐죠? 그지. 아니, 9번 10번 잠깐만 띵 까먹고 11번에 세계인권 선언. 아니 되게 뿌듯하게 맞췄다 이러고 있어. 이거 9번은 맞췄습니다. 9번은 가임하던 거지. 세계인권 선언인데 여기는 12번에 모든 인간이라고 썼어요. 모든 인간 기억. 여기는 인권 선언은 그냥 인권 선언은 뭘로 시작한다고? 인간으로 시작한다고. 네. 이거 제시문이 비상교과에 똑같이 나와요. 이거 비상교과에 교과서에 나오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인간은 부르주아만 얘기하는 거죠. 도시 상공업자 남성들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니까 연대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모든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권. 이게 키워드다. 제시문만 보고 시대랑 몇 세대 인권인지를 고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혹은 순서 문제 기읍, 니은, 디귿, 리을로 묻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 역사 문제는 그렇게 나왔죠. 역사 문제는. 자리 선택한 걸 후회합니까? 왜? 아니 해야 될 거 있어. 그래서 11번 세계인권 선언, 12번 모든 인간이라는 걸 주의하시. 모든 인권이니까 모든 인간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모든 인간. 촬영되고 있는데 지금. 아 그래요? 9번 봅니다. 9번. 아까 뭐라고? 1919년? 3.1운동.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독일에서 이제 독일 제국에 대한 반성을 나오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자,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10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 인간다운 생활이었습니다. 10번은 인간다운 생활. 사회권도 기본권이라는 얘기야. 이게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이마르 헌법 조문에. 괜찮죠? 그럼 이제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했니? 5번 문제 1, 2, 3, 4번인데 3번 줄 테니까 풀어봅니다. 3번 줄 테니까. 1, 2, 3, 4번. 1, 2, 3, 5페이지에 1, 2, 3, 4번 3분 동안 풀어보세요. 암기를 다 해야겠죠. 그림을 그리지 말고. 문제가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암기를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1번 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1분. 풀었니? 안 푼 사람? 다 풀었습니까? 15초 찍으세요. 5, 4, 3, 2, 1. 1번에 그 뒤에 답 1번으로 아닌데 그 잘못된 거고 1번에 답이 3번입니다. 3번.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5번입니다. 오. 맞은 사람 손. 오. 암기가 잘 되면 다 잘 풀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1번부터 일단 봅시다. 네, 1번에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1번부터 보자. 기업 직후는 왕정이 강력했던 시기 아니죠. 명예혁명 이후 뭐가 시작됐다고? 명예혁명 이후 입헌군주제. 무슨 문서의 결과? 장전의 결과 입헌군주제 시작이었죠. 그래서 왕정이 강력했던 시기가 아니라 왕권이 제약됐던 시기입니다. 절대군주 아니고 입헌군주가 국가의 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의회의 그 동의를 거쳐서 한 거죠. 의회가 만들어준 헌법에 따라 통치한 겁니다. 2번, 니은 이전에 프랑스 사회에서 제30부는 성지자는 귀족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자 귀족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많이 납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 그 전쟁 많던 시기거든요. 절대하죠. 영토학자 간다고. 근데 이 세금 막 그 전쟁한다고 돈 많이 걷어야 되는데 1, 20분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돈을 안 내는 거지. 30분이 빡쳐가지고 이렇게 전쟁이었죠. 3번, 니은과 디귿 시기 사이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전에 뭐 참정권 확대 운동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일어났다. 무슨 운동? 서프로제트 운동이다. 서프라이즈 아니고 서프로제트 운동입니다. 3번이 정답. 디귿 시기에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시민국가가 독립을 이룬 거는 리을 시기입니다. 세계인권 선언 시기에. 디귿은 패전국 식민지 일부. 우리나라 독립 못했잖아. 그죠? 승전국 식민지가 더 많았죠. 사실. 그래서 많은 식민지국가가 독립을 이뤘다고는 틀려요. 그래서 리을 시기로 가야 만든 거지. 이제 전 세계 식민지를 다 독립하는 겁니다. 리을은 현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시기였으나 식민지 독립을 이룬 국가가 많은 시기도 리을 시기는 많은 독립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는 시기라서 이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2번 인권 확립 과정 시대 순으로 제일 처음 뭐야? 제일 처음에 권리 장전 명예혁명부터고, 그 다음에 디귿 프랑스 대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 다음에 참정권 확대 운동 미음 차티스트 운동, 그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권 보장, 세계인권 선언 때 연대권 보장. 이렇게 내용만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게 어려서 그렇지, 그지? 오, 잘했네. 자, 3번 봅니다. 2세대 인권 목록. 자, 생명과 자유에 관한 권리 몇 세대? 생명과 자유의 권리? 1세대다. 1세대 자유권자 기본권. 사회 보장을 받은 권리 2세대겠지. 평화에 관한 권리 몇 세대라고? 3세대. 3세대야. 3세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서 그래요. 그래서 3세대 이제 평화에 관한 권리가 3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노예의 예속 상태부터의 자유 1세대 자유권이니까.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 전부 2세대 인권이겠지. 그래서 다 합치면 3번이다. 니은, 비읍. 자, 그림의 수업 과정에서 문제를 잘 읽으십시오. 지금 가불명령부가 전부 다 뭐야? 이칠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읽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 이칠 권리를 지지하는 그거지. 지지하는 그거. 지지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답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칠 권리 하면은 알 권리가 침해되는 거지. 원래 이칠 권리가 알 권리 반대 개념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상적인 해킹 유튜브 자유로워야 되고 맞고, 사생활 침해로부터 병
병에서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알 권리 반대 의견으로 나옵니다. 그 알 권리 주장하는 대상 중에 있잖아. 공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치를 권리의 주장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뭔 얘기냐면은 그 연예인들이 막 그 뭐 이혼하고 뭐 집 사고 뭐 누가 누구랑 잠깐 만났다 헤어지고 누가 뭐 썸을 타고 이런 거 있잖아. 맨날 신문에 나오는 거, 찌라시들 나오는 거, 그런 거는 그 알 권리의, 그러니까 이칠 권리 이런 거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야. 어떤 게 알 권리의 대상이냐면 공익과 관련된 정보는 이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뭐냐면은 그 뭐 연예인들 뭐 흑역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없어져도 돼. 우리 공익과 아무 관련이 없어. 누가 누구랑 만나고 누가 누구랑 헤어지고 이런 거, 누가 집을 사고 이런 거는 우리 공익을 증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누구는 뭐 전과 몇 범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잖아. 이런 건 지워지면 안 된다고. 이칠 권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칠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면은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 혹시 누가 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뭘 했는데 얘를 시장으로 뽑아야 돼? 뭐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돼? 할 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정보가 삭제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공익과 관련된 건데 그런 거는 삭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칠 권리를 부정하는 주장이에요. 공익 관련된 게시물 이런 같은 경우. 정부는 똑같이 이제 이칠 권리 지지하는 내용이지. 정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등 인권 보호 이런 게 나옵니다. 괜찮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 4분 남았기 때문에 앞에 거 잠깐만 복습하자. 전체적으로 다 외웠으니까. 뒤에 엄청 재미난 거 해야 되죠. 기본권 이제 앞에 잠깐 복습합시다. 자, 1세대 인권이 있고 2세대 인권이 있고 3세대 인권입니다. 1세대 인권은 무슨 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했고, 2세대 인권은 무슨 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했고, 3세대 인권은 연대권적 기본권이라고 했고, 자유권적 기본권 1세대 인권은 뭐를 계기로? 시민 혁명을 계기로. 시민혁명에 세 가지 있었지. 어떤 혁명? 1. 명예혁명, 영국 명예혁명 결과 무슨 문서? 권리 장전 결과 뭐 입헌 군주제 이런 거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미국 독립혁명 결과 뭐? 독립선언서 이런 거. 이 독립선언서가 가끔씩 뭐 저항권 사상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해요. 정부를, 식민지 정부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 독립선언서 이런 거 나오고. 세 번째가 무슨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고 무슨 선언? 그치,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여기 첫 문장이 뭘로 시작했어요? 인간으로 시작했다. 인간. 아까 세계 인권 선언은 뭘로 시작했다고? 첫 문장이? 모든 인간으로 시작했다고 구별해라. 제시문만 보고도 이게 무슨 문서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무슨 그 계기가 뭐야? 뭘로? 어떤 문서로 어떤 문서?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이 규정이 됐다. 연대권은 뭘 계기로? 세계 인권 선언으로. 아까 여기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여기는 모든 인간이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까지. 두 가지를 딱 봤다. 여기까지 합시다. 2분 공부하십시오. 5분 있다가 진도 안 하자. 지금 켜면 돼. 보자. 7페이지. 자, 기본권인데, 자, 인권하고 우리 6의 1단원이 인권이었죠. 6의 2단원이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키워드가 뭐냐면, 인권은 인간 존엄성과, 뭐 위에 기본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인권은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권리야. 인간이 존엄하다고 소리를 하면 인권 내용 찍으면 되고, 기본권은 인권인데 어디에 보장된 인권을 얘기하냐면 헌법 이 키워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기본권이라고 해요. 헌법. 그럼 헌법은 법령에도 위기가 있거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가요. 우리나라 최고법이 헌법입니다. 여기에서 야, 이 인권은 특히나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딱 규정해가지고 이거는 보장해 주자라고 딱 적어놓은 법이 권위, 기본권이. 그러니까 인권 중에 특히나 중요한 권리라는 얘기죠. 기본권. 괜찮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5개를 주르륵 볼 겁니다. 어떤 권리들이 있냐면 피자 참천사라고 하는데, 너네들 뭐 사주면 참천사야? 피자 사주면 참천사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네, 천천사. 참 천사, 진짜 천사. 아. 피자 사주면 진짜 천사. 평등권, 피자, 평등권 자유권이야. 피자 사주면 뭐라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참. 괜찮니? 더 좋은 게 있으면 알려달라니까. 수정만 지요. 비비지 말고. 그래서 5가지 권리를 보면 됩니다. 아 근데 요거부터 기본권 중에서 어떤 기본권이 제일 중요한 기본권이냐, 이 피자 참천사는 뭘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이다? 자, 존행이라고 하고 존행. 그냥 일본의 존행권이라고 넣으세요.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줄임말이다. 진짜 있는 거. 아니지 존행.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근데 헌법 10조도 알아두면 좋은데, 헌법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열라 존나 행복해야. 이 기본권 보장을 해주다니 열라 10조. 열라 존나 행복해.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존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라는 단어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왜 보장해줘야 돼? 아, 우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괜찮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얘를 위한 거예요. 얘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얘네들을 이제 위에 존행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내용들입니다. 자, 5개가 있는데 여기부터 조금 내용이 조금 복잡하거든. 애들이 성수고 애들 머리 쥐나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만 잘 따라와요. 여기 잘 따라와야 된다. 5가지 뭐라고? 채원아 5가지 무슨 권리 기본권? 자유. 아니 순서대로. 평등권, 피자 참천사. 평등권, 자유권, 피자가 나와서 참천사 뭐야?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입니다. 이런 좀 청구권, 재판 청구권 이런 거, 손해배상 청구권, 아, 청구하는 권, 부인주. 청구권이죠. 한번 처음이니까 적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야. 평등권은 이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죠. 그다음에 자유권은 키워드 적자. 평등권은 뭐 하지 않을 권리냐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1번은 존행권이었고 2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썼어요. 2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3번은 무슨 권리냐면 3번에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고 쓰세요. 아니구나. 2, 3, 4, 5, 6부터 쓰세요. 2, 3, 4, 5, 6, 요겁니다. 평등, 자유, 참정, 청구, 사회권이다. 5가지 권리, 기본권. 괜찮니? 2, 3, 4, 5, 6, 피자, 참천사. 그리고 7번이네. 7번에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은 뭐 하지 않을 권리냐면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간섭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은 정치 참여할 권리거든요. 그래서 참정권이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인데 그래서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 키워드가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로 나올 거예요. 국민주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 뭐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 혹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지. 그래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 키워드 나온다. 국민주권. 정치 참여. 그래서 국민주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참정권 찍으면 돼요. 그다음에 10번에는 청구권과 사회권은 둘 다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근데 청구권은 뭘 요구하냐면 권리 구제를 요구합니다. 권리 구제 요구. 여기는 최저생활 요구입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거. 인간다운 생활이죠. 아까. 인간다운 생활. 그래서 둘 다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거든요. 이 여기 권리 구제는 뭐냐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권리들이 침해당했을 때, 내 평등권 침해당했어요. 내 평등권 구제해 주세요. 내 자유권 침해당했어요. 내 자유권 구제해 주세요. 이런 권리야. 청구권은. 괜찮죠? 이제 여기부터 잘 따라와야 된다. 자, 평등권은 12번에 본질적 권리라는 표현을 나와요. 본질적 권리다. 왜 본질적이냐면 저 밑에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청원권 그 위에 별표해가지고 평등권은 보이지? 아니구나. 위에구나. 저기 흠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지 나오는 거 보이지? 옆에 보면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나오죠. 28번이 본질적 권리건, 평등권이거든요. 28번 평등권 먼저 적으세요. 28번 평등권.
자, 본질적 권리라는 게 왜 본질적 권리냐면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거를 다 같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지?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권리들이 평등할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권 중에 본질적인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이런 권리들이 얘는 자유가 조금 있고 얘는 자유가 많이 있고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건이요. 그래서 본질적 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써. 왜냐면 나중에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표현을 할 거거든요. 수단. 왜냐면 권리 구제에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가 청구권이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청구권 우리 구분해야 된다. 나올 거예요. 이거 기출에 한번 나왔었다. 그다음에 13번은 소극적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 간섭하지 말라는 거. 내버려도 내버려도라니까. 권리 주장이긴 한데 되게 소극적인 거지.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권리. 잠깐만. 아니구나. 미안하다. 고전적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 옆에 나오네. 자유권 13번인데 13번에는 고전적 권리입니다. 자, 1세대 인권이 뭐라고? 모든 권리 중에 가장 최초로 보장받은 권리가 무슨 권리입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1세대 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었잖아. 그래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자유권. 물론 평등권, 참정권이 같이 나오긴 했는데 얘가 더 우선되는 개념이라고. 1세대 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반대로 먼저 씁니다. 16번의 현대적 권리입니다. 여기가 현대적 권리야. 16번 현대적 권리. 16번 현대적 권리. 사회권이지. 3세대 인권의 연대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국민한테 규정되는 권리라고. 근데 바이만 헌법 아까 1919년도였죠. 다른 이 참정권, 청구권, 자유권, 평등권 이런 부분 당시 뒤에 있겠지. 사회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긴 권리다 혹은 현대적 권리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사회권. 이해됐죠? 그리고 참정권은 무슨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능동적 권리. 그리고 청구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단적 권리. 능동적 권리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야. 청구권, 사회권은 조금 이따 이거 세 개가 셋 다 적극적 권리를 말할 거거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인데 능동적 권리는 아니야.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이자 적극적 권리거든요. 무슨 차이냐면 봐봐. 청구권과 사회권은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권리 구제를 해달라, 최저생활 보장을 해달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건 누구야? 국가가 해요. 국가가. 나는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지. 능동적이진 않죠.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국가가 움직이지. 근데 참정권은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요. 국가가 저기 있는 거고 내가 정치에 참여하려고 내가 투표를 하고 내가 그 선거에 나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공무 단위권이라거나 선거권이라든가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거.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능동적 권리야. 괜찮니? 그래서 능동적 권리가 기여됩니다. 그리고 청구권은 아까 이런 권리들이 침해당했을 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수단적 권리라고 표현했어요.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16번까지입니다. 16번 현대적 권리까지. 괜찮죠? 이거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여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본권. 고전적 권리, 현대적 권리. 자, 평등권 17번 위에 여기 양면적 권리라고 되어 있죠. 양면적 권리. 왜 양면적이냐면 자유권이 소극적 권리인데, 자유권 소극적 권리. 17번이 소극적 권리. 그리고 18번이 적극적 권리입니다. 이 세 개가 적극적 권리. 여기 아래쪽 29번 빈칸 밑에 보면은 평등권은 해가지고 별표 내는 보이니? 저 밑에 평등권은 내용 봅시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소극적이지. 근데 내가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근데 차별받지 않는 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차별받지 않는 거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평등권은 소극적인 거지. 근데 내 차별권이 평등권이 침해당했을 때 평등하게 대해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면성을 띈다는 거예요. 양면성 권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등권에는 소극적 권리라는 표현을 안 써. 소극적 권리라는 표현은 자유권 전용 기원입니다. 따라오고 있니? 내용이 좀 어렵다 여기. 복잡하죠? 그러니까
선지가 이렇게 나와. 자유권은 제시문이 쭉 나오고 자유권과 관련된 권리들이 나오고 신체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나온 다음에 선지가 뭐 수단적 권리이다, 능동적 권리이다, 뭐 고전적 권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 권리고 소극적 권리가 자유권이라는 걸 알아야 선지를 올바른 선지를 찍을 수 있겠지. 괜찮죠? 1, 2교시 체력을 다 썼네. 여기는 양면적 권리, 소극적 권리, 자유권. 그러면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내가 여기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고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능동적 권리라는 표현은 참정권만 쓰지만 이제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이 전부 다 적극적 권리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평등권과 자유권을 합쳐가지고 포괄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19번 포괄적 권리다. 포괄적 권리. 그 다음에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합쳐가지고 열거적 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괄적 반대말이 열거적인데 무슨 차이냐면 참정권, 청구권, 평등권, 자유권은 국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평등권, 자유권을 주장하려고 할 때 국가의 존재가 필요해 안 해? 해요. 국가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 국가가 굳이 없더라도 내 자유권,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 개인이.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폭넓게 해석해요. 자유권, 평등권 같은 거는 그냥 헌법에 좀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고 재판에서 적용할 때 자유권, 평등권은 좀 확대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권리라고 해요. 예.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근데 얘네는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반드시 국가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주장될 수 있는 권리다. 그치? 정치 참여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고 이거 권리 유지를 요구한다, 취준생활을 요구한다, 국가가 필요하잖아. 이해가지? 그럼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 이런 권리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면은 개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헌법에 딱 열거가 나야라는 뜻이지. 헌법에 적어 놓은 것만 보장해라는 얘기입니다. 열거적 권리는. 괜찮니 지민아? 열거적 권리 이거 조금 외울 시간 줄게. 외우고 넘어가자 여기까지만. 열거적 권리 여기는 포괄적 권리고 그리고 자 자유권 키워드인데 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냐면 뭐뭐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권 부분까지 시험 보는 거예요. 어? 여기 기본권. 기본권은 6시까지잖아.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거까지만 보자고. 예. 뭐뭐로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아니 일단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외울 시간도 조금 주고 처음 들어서 그래. 너무 정보량이 많죠 좀. 너무 정보량이 많은데 아까 조금 외우고 하니까 그래도 좀 잘 따라왔잖아. 아까 잘 따라온 것 같거든. 성수고에 비하면 영상 올릴 건데 성수고에 보지 않았지. 그래서 여기도 원래 역사 내용이 암기가 좀 있다. 여기 정법 내용이라서 여기 다 암기 내용이라서 이해하고 암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다. 이해를 못하면 틀려요. 여기는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from이다. from. 국가로부터의 자유지. 소극적 자유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로부터 도망치는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근데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라고 쓰는데 국가의 to입니다. to.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죠. 국가에 대한 자유인 거지. 국가는 저기 있고 그쪽 방향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괜찮지? 그래서 국가의 자유. 근데 사회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표현을 써요. 바이죠, 바이. 누가 해주는 거야? 사회권은 지도생활 보장을 국가가 해주는 거죠. 아까 행정국가에서 했잖아. 복지국가. 사회권은 기본권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자, 봐봐. 평등권은 기본권이 5개 있다. 피자, 참선사 5개 있는 거고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나는 여기까지는 자유권은 간섭받아야 하는 권리. 참여권은 정치 참여니까 국민 주권이 키워드로 나오고 청구권은 둘 다 요구하는 건데 청구권은 권리 구제를 요구한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수단적 권리라고 했었다. 그리고 사회권은 취도생활을 요구하는 거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현대적 권리. 여기는 가장 오래된 권리이기 때문에 고전적 권리. 그리고 평등권은 자유, 참정, 청구, 사회 이런 권리들이 다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이런 권리들이 주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라는 표현을 나와요. 여기는 참정권은 다른 애들은 그냥 적극적인데 얘네는 우리가 뭔가를 요구만 할 뿐 우리가 뭔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얘만 참정권만 정치 참여하고 투표하고 공무원 선거 나가고 이렇게 공무 단위권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얘만 능동적 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양이 좀 많아서 그래. 양이 많아서 천천히 하는 무슨
평등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양면적 권리.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굳이 써놓은 이유가 자유권이 소극적 권리가 자유권 키워드라는 거 알려고. 소극적 권리라 그러면 자유권만 나와요. 근데 얘네 세 개가 적극적 권리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 세 개가. 양면적 권리만 안 나오거든요. 평등권. 이건 안 나오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얘는 내가 직접 가는 거고 능동적 권리고 요 청구권, 사회권은 내가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죠. 적극적 권리. 여기는 포괄적 권리라는 거는 평등권, 자유권 같은 거는 국가가 없어도 되죠. 그래서 개인 권리 보장을 위한 거라서 확대 해석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적어놓고 최대한 폭넓게 보장해줘라 포괄적 권리이고 근데 여기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국가 역할이 인정되는 거잖아. 이거는 확대 해석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개인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딱 적어. 그래서 양이 좀 더 많아.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평등권, 자유권보다 그 헌법 조문 양 자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나열된 것만 적용해줘라, 보장해줘라, 열거적 권리라고 씁니다. 여기는 국가로부터 도망치는 자유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잖아. 국가로부터의 자유고요. 참정권은 내가 직접 그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투가 뭐뭐에 향한 거를 뜻이잖아. 국가를 향해서 딱 참가하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그래서 뭐뭐에의 자유라는 표현을 쓴 거고 요즘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괜찮죠? 외웁시다. 외우고 2분 정도 줄게요. 2분 정도. 때리지 말고. 이거를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내용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모아서 됩니다. 집중.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부터 하고 가자. 24번부터 24번. 저기 잠깐 내 얼굴 봅시다. 내 얼굴. 자 나머지는 대체로 쉽거든. 나머지는 대체로 그렇게 안 어렵고 공무 단위권이다. 무슨 권리일까? 공무 단위권. 공무 단위권이야. 5개 중에 무슨 권리일까? 열심히 공무 단위권. 참여권이지. 동시 참여 권리니까. 그리고 신체의 자유다. 무슨 권리일까? 신체의 자유라는 표현이다. 자유. 설권이 동의 신체의 자유니까. 법원 평등 뭐야? 법원 평등권이지. 그렇죠? 재판 청구권 뭐예요? 청구권이겠지. 그렇지? 대체로 그냥 이름만 보면 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빈칸 안 뚫어놨고 뭐만 나오냐면 뭐만 좀 헷갈릴 수 있냐면 24번에 청원권이라고 써요. 청구권이게 청원권. 청원권.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청원권 해가지고 용어 설명은 돼 있죠. 청원권. 국가기관의 권리 침해 시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에 대해 문서 의견을 제출하고 적절한 서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인데 청구권인데 청구를 뭘로? 문서로서 내가 적어가지고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한다고. 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청원권이라기 때문에 뭐에 들어가겠니? 청구권에 들어가겠지. 청원권이 청구권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25, 26번에 교육권, 근로권 아까 했지. 교육권, 근로권이 사회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27번에 현대사회인권 적으세요. 현대사회인권, 사회권들 기본권이겠지. 현대사회인권 27번에 현대사회인권들이 전부 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뜻하는 거다. 행정, 국가, 현상, 그런 거 아까 얘기를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28번 다시 28번 본질적 권리법 평등권. 29번 수단적 권리법 참정권. 아예 청구권이죠. 청구권. 29번 청구권. 여기까지 2분 줄게요. 잠깐 외워봅시다. 잠깐 외우고 네 물어보고 앞에 거까지만 시험 치자. 오늘 EPS 때는 할 수 있다. 준비 다 시킨다. 뭐요? 저거 외우라고. 저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적극적 권리는 어떤 게 있어? 그러면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요 이렇게 물으면 되고 본질적 권리는 뭐야? 평등권이요. 그다음에 뭐 소극적 권리는 뭐야? 자유권이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 1분 30초. 1분 30초. 저희 앞으로 계속 EPS 없이 역사 3교시, 사회 3교시. 근데 이제 내가 그냥 EPS를 하는 개념이에요. 네, 여기는 좀 진도 맞추고 싶어서 내가 조금 수업을 받을 거고 20분 동안은 그냥 암기하고 다음 테스트. 시간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뭐를? 오늘 한 거. 한 번 더 그냥 복습을 할까 너네? EPS 암기 테스트를 안 보고 나 앞에 약간 쭉 설명해도 돼요. 아니 근데 암기할 시간이 있는 게 낫지 않나? 나중에 다음 주 되면 까먹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수업을 해줄까? 요거를 클래스 카드 해오기. 클래스 안 카드 배울 것 같아. 아니 이건 미드로 공부를 해라. 공부를. 우리 기말 때 그럴까? 아니 근데 우리 어차피 곧 있으면 갇혀 있잖아 제이스쿨. 넌 몰랐으니까 가지. 제이스콜러를 신청하지 너네? 너 자습 아니야? 갇혀 있잖아.
같이 갔어. 난 얼마 안 꽂혀 있어. 그래도 올 수. 일단 외웁시다. 일단 외우고 1분. 아니 너무 어려워서 의지를 잃었어요. 뭘 의지를 잃어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암기 시간을 따로 주잖아.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암기하고 테스트 10분 동안 앞에 거만 합시다. 앞에 거. 아 그냥. 1분 있다 시킬게요. 포괄적이 나라 없어서 응? 그치. 나라가 없어도 되니까. 예. 그 헌법 조문에 안 나와 있는 내용까지 확대 해석해서 적용해도 된다. 포괄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뜻이야. 나도 이렇게 시간 들여 이게 쭉 쓰잖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한 번은 안 되겠지 당연히. 저 중간이랑 기말 어. 등급 합친 게 어. 너무 낮아요. 공부를 하면 되죠. 공부를 하면 되잖아. 아니 좀 심각해요. 봅시다. 일단 저는 공부단이 뭐? 공부단이 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내가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공무원을 담임만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맡을 수 있는 권리를 공무 담임권이라고 해요. 당연히 공무원도 정치인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저기 피선거권이랑 일정 부분 겹쳐요. 피선거권하고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권리도 공무 단위권이고 내가 피선거권인 것도 공무 단위권입니다. 자, 지민아 기본권 5개 뭐야? 지민아 기본권 5개 뭐예요? 평등, 자유, 자유, 참정, 참조, 청구, 청구. 사회. 자,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피사 참천인데 평등권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다음에 자유권은 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참여권은 뭐가 키워드였다? 국민 주권이 키워드다. 국민 주권. 정치 참여잖아.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면 참여권 찍으면 돼요. 청구권은 뭐가 키워드다? 청구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둘 다 요구하는 거였지. 근데 청구권은 뭘 요구하고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얘네들 침해 당했을 때 권리 구제 달라고. 수단적 권리였죠. 권리 구제 요구. 권리 구제. 여기는 사회권은 뭐 보장해달라? 사회권은 최저 생활 보장.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죠. 최저 생활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평등권은 뭐가 키워드? 무슨 권리라는 표현을 아니? 본질적 권리. 그렇죠. 좋아. 자유권은? 고전? 고전적 권리 좋습니다. 참정권은? 기억 안 나. 능동. 능동적 권리지. 내가 직접 가는 거니까. 청구권은? 수단? 오, 좋아. 수단적 권리. 사회권은? 여기 고전적 권리니까 여기 현대적 권리겠지. 여기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권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면적 권리라는 건 안 나오고요. 자유권은 무슨 권리?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자유권. 소극적. 참여권은? 적극적. 청구권은?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청구권이. 적극적이죠. 내가 요구하는 건데. 청구권. 사회권은? 적극적이 당연히. 이렇게. 그다음 포괄적인 건 뭐였어요 여기서? 지민아 여기서 포괄적 권리 찾아보세요. 어떤 게 포괄적 권리입니까? 피자만 포괄적이죠. 이렇게 말하면 피자는 포괄적이다 외웁시다. 어떻게 하면 좀 연관시킬 수 있을까? 피자는 포괄적이다. 그리고 참천사는 열거적이다. 참천사는 열거적인 거죠. 이렇게 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뭐라고? 무슨 권리가 국가로부터의 자유였습니까? 자유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사회권은 무슨 자유였어? 사회권. 뭐의 의한? 의한 자유. 그치. 바이였죠. 바이. 그다음에 참정권은 무슨 자유? 애의 자유. 2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됩니다. 하고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분 동안 앞에 거 외우자. 앞에 거. 어차피 시간이 많이 없어서 2, 3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만 외우고 시험 칩시다. 2페이지, 4페이지. 원래 7페이지까지 시험 보고 싶은데 안 되겠죠. 아니다. 앞에 거는 좀 하는 것 같아서 이것만 외우자. 뭐만 외우냐면 7페이지만 외워라. 10분 동안 7페이지 외우세요. 저 앞에 거 못 외웠는데요? 그래? 그럼 앞에 거 합시다. 그러면은 2, 4페이지 외웁시다. 2, 4페이지 외우고 시험 시작. 10분 줄게. 10분 하고 10분 시험 치고 하자.